자, 아쉬운 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입니다. 위키드 팬들 난리나. 뭐? 노래가 아쉬운 점이라고? 사실 이런 말 하기에는 굉장히 창피하지만 노래를 일단 몰라요. 이 노래를 몰라. 노래를 알면 노래의 힘을 빌려서라도 보겠는데 잘 모르다 보니까 다 너무 나한테는 신곡이야. 다들 아시잖아요. 아는 곡과 모르는 곡의 차이를. 자, 근데 저도 뮤지컬 영화 많이 본단 말이에요. 오페라 유령이나 레 미제라블 같은 영화도 노래를 모르고 봤는데 이때는 노래가 딱딱 꽂힐 만큼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아는 곡과 모르는 곡의 차이는 아니라는 건데 결론은 제가 생각한 결론은 좋아요, 구독. 원작이 있습니다. 자, 원작은 미국 소설가 그레고리 맥과이어의 1995년 위키드가 원작이고요. 총 4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설 오즈의 마법사가 시작되기 이전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라고 하고요. 특이한 건 정식 프리퀄이 아니라 2차 창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오즈의 마법사가 있잖아. 근데 어떤 사람이 오즈의 마법사를 보고 이거 이전 이야기를 만들어야지 하고서는 그러니까 2차 창작을 한 거지. 스스로. 근데 그게 너무 재미가 있어가지고 유명해지고 뮤지컬화되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위키드다. 그리고 사실 소설보다도 위키드는 뮤지컬이 유명하죠. 스토리는 원작 소설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소설은 어두운 분위기인 반면 뮤지컬은 동화적이고 환상적인 분위기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캐스트 한국 내한 공연이 2012년에 있었고요. 얼마 안 됐죠. 그리고 2013년에 한국 라이선스 초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옥주현 씨가 나왔던 그 작품 맞습니다. 그래서 영화 위키드는 뮤지컬을 영화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줄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줄거리는요. 주인공이 이분이에요. 주인공 이분. 주인공의 엄마는 바람을 핍니다. 그리고 그 바람핀 상대가 어떤 초록색 약을 먹으면은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질 거야 하면서 초록색 약을 먹이는데 그걸 먹는 바람에 10개월 뒤 초록색 인간 엘파바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친구가 엘파바예요. 엘파바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야. 그 약을 잘못 먹어가지고 영주인 아버지에게 그래서 버려지게 되고요. 유모 덜시베어 곰의 손에 자라나게 됩니다. 피부가 녹색인이란 이유로 아이 때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다른 아이들이 너는 왜 피부색이 녹색이야? 그러면서 이제 놀리는 거지.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당해왔다. 한편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예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갈린다는 이름이 갈린다? 새로 입학한 쉬즈대학교라는 데에서 엘파바를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요. 둘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방을 쓰는 것도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모두 마음에 들어하지 않게 되는 거죠. 둘이 너무 달라. 그래서 둘은 서로 싫어해. 쟤는 내 취향 아니야. 쟤는 내 취향 아니야. 그래가지고 배척하는 거지, 서로. 그러던 중 파티에서 두 사람은 친구가 돼버리고요. 두 사람이 에메랄드 시티에 같이 가게 돼요. 거기서 만난 오즈의 마법사는 엘파바의 꿈을 응원하고 싶다고 말하는데 과연 오즈의 마법사는 무슨 꿈궁일까? 과연 엘파바는 동물들을 구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엘파바는 어떻게 악이 되었나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 바로 위키드 되겠습니다. 자, 위키드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존추고요. 존추 감독님이고요. 스텝업 투 더 스트리트, 스텝업 3D, 그리고 저스틴 비버 네버 세이 네버, 저스틴 비버스 빌리브, 나우 시미 투, 인더 하이츠 이런 작품들을 했습니다. 필모를 보면 아시겠지만 음악 관련 영화를 많이 한 감독이에요. 뭔가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 같죠? 요번에 그래서 위키드를 맡으신 것 같습니다. 자, 각본은요. 위니 홀즈먼, 다나 폭스가 맡았고요. 위니 홀즈먼은 TV 시리즈 각본을 많이 하신 분이고 알만한 게 없어서 제가 소개는 안 드리고요. 다나 폭스라는 분은 크루엘라 공동집필 하셨고요. 로스트 시티 공동집필 하셨습니다. 공동집필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번에도 위니 홀즈먼과 공동집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출연은 신시아 에리보, 아리아나 그란데, 조나단 베일리, 양자경, 제프 골드블룸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러닝타임은 160분, 2시간
40분 29초. 미친 거지. 아니, 이런 영화에서까지 2시간 40분으로 가버리면 이제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네. 그래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자, 구성은요, 약 15분까지는요, 글린다가 이야기 보따리를 꺼내는 시간, 엘파바를 소개하는 내용, 그게 15분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약 1시간가량은 갈린다와 친해지는 과정을 그리고 있고요. 약 40분간 갈등의 시작, 동물들이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40분은 에메랄드 시티에서 벌어지는 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것도 비율이 한 3.5대 3대 3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자, 이 작품은요, 한 3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엘파바와 글린다의 우정과 성장. 이거 너무 기본이죠. 관계가 굉장히 모호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서쪽 마녀는 악으로 묘사된단 말이에요. 주인공이 서쪽 마녀거든요. 서쪽 마녀는 악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때 글린다는 엘파바를 좀 아는 사이 정도의 느낌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막상 과거 학창시절로 들어가 보면 엘파바는 왕따를 당할 뿐 착한 아이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는 글린다가 엘파바를 싫어하고 있죠. 서로 싫어하고 있죠. 그런데 파티가 지나고 나서는 글린다와 절친 상태가 되어 있고요. 둘의 우정은 점점 견고해지는 모습들이 보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차별 문제죠. 피부색이 녹색인 것만으로도 한 방에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차별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대충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여기서도 나오잖아요. 뭐 넌 왜 피부색이 녹색이야? 아하하하. 너는 우리들과 달라. 이러면서 막 차별하고 있죠. 여기서는 엘파바뿐만 아니라 동물들까지도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오즈의 마법사는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 누군가를 적으로 만들어라를 신청하고 있었고, 그래서 동물들을 차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원작에서도 이런 소수자 차별에 대해서 비판한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별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굳이 흑인 문제라기보다는 소수자의 인권, 소수자의 차별 뭐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성악설, 성선설. 처음에 이런 대사가 나오죠. 악한 자는 태어나는 걸까? 아니면 악한 자로 만들어지는 걸까? 글린다의 대사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요. 그러면서 서쪽 마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녀를 코너로 몰고 간 사연들을 느려뜨려 놓는다는 느낌입니다. 결국에는 악한 자는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로 만들어진다라는 성선설의 이야기가 전개될 것 같은데, 그렇게 서촉마녀로 만들게 된 배경을 비판하는 영화로 가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그러니까는 서촉마녀가 처음부터 악한 애라고 사람들은 다들 알고 있어. 근데 얘를 찬찬히 처음부터 살펴보니까 얘는 착한 애였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그러면은 얘 대악당 대마녀가 되었냐, 그런 거지. 다스베이더가 어떻게 됐느냐 따져보니까 얘는 착한 애였어. 근데 얘를 악하게 만든 이유들이 있을 거야. 그 이유들을 밝히면서 오히려 얘를 악하게 만든 사람들이 문제가 있는데? 라고 지적을 하는 영화가 바로 이 위키드라는 거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추측해봅니다.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당연히 아실 거고 뮤지컬을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는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닮은 작품으로는요, 학교 입학식 그리고 학교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은 해리포터 시리즈가 떠오릅니다.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판타지스러운 배경, 동화스러운 이야기에서 그런 분위기가 많이 풍기고요. 넷플릭스에 2022년에 공개된 선과 악의 학교라는 작품도 떠오릅니다. 요것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선과 악으로 나뉘어진 친구가 선과 악으로 구분된 학교에 가게 되는데, 선으로 보이는 친구가 악으로 보이는 친구가 선으로, 그 두 사람이 반대로 입학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엔딩이 사실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일단 제가 감상평을 말씀드리기 전에 좀 많이 깔아야 될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러 오시는 분들은 대체로 자기 감상에 편을 들어주는 영상을 더 좋아하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도 영상을 보러 오시는 분들한테 웬만하면 욕 안 먹고 공감을 하려고 하는데, 이번 감상은 그러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또 보충 설명드리면, 저는 태어나서 뮤지컬을 딱 3번 봤어요. 기억나는 게 3번이에요. 어렸을 때 KBS에서 잭스키스가 나왔던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그거하고 아내 꼬신다고 스크루지 나오는 크리스마스 캐롤을 한번 보고요. 그리고 또 누가 표 주셔가지고 삼총사인가 보니 앤 클라우드인가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본 게. 솔직히 뮤지컬에 큰 흥미를 못 느끼고요. 영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모르는 유아 수준이에요. 뮤지컬 유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키드는 포스터만 알았지 어떤 내용인지 무슨 노래가 있었는지 뭐가 유행하고 있는지 뭘 의미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영화가 나온다길래 너무 반가웠어요. 왜냐면 평생 뮤지컬은 더 안 보러 갈 것 같은데 영화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반가워서 바로 개봉하자마자 보러 갔죠. 딱 봤는데 IMDb, 로튼토마토, 왓챠피디아 모두 점수가 높은 거 저도 압니다. 그런데 기대를 많이 했던 걸까요? 저는 너무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말해서 캐츠나 위키드나 비등비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나는 진짜 뮤지컬하고 안 맞는구나. 나라는 인간, 해서왕 고테일이라는 인간은 뮤지컬하고 진짜 안 맞는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뮤지컬의 뮤자도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영화 매니아가 그냥 영화로만 놓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 재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제 감상은 여러분들의 감상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열심히 깔아봤으니까 오늘 위키드 리뷰는 좋았던 점 짧게 치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장점을 많이 말하실 것 같아서 저는 남들이 안 하는 아쉬웠던 점 길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초보는 이 영화를 왜 그 모양으로 보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점 첫 번째, 판타지 이미지. 다른 건 잘 모르겠고요. 해리포터급 판타지 비주얼이 나온 것 같아서 굉장히 좋았어요. 특히 극 초반에 날개 달린 원숭이들이 막 날아다니고 들판을 지나가지고 마을로 가는 장면은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글린다가 사는 마을, 쉬즈 대학교, 에메랄드 시티, 오즈 마법사 로봇 이런 비주얼 덕분에 눈이 많이 호강한 느낌이 들었어요. 두 번째, 아리아나 그란데. 이 가수도 잘 모릅니다. 오디션에서 플레이어들이 진짜 많이 부르면서 알게 됐는데 직접적으로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잘 몰라요. 왜 인기가 있을까 되게 궁금했는데 일단 그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노래도 그렇고요. 엄청 이쁘더라고요. 엄청 이쁘더라고. 막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 새침대기 느낌과 나라스짐에 자아도취된 그런 연기들도 하나같이 잘 어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장점으로 작용이 됐던 것 같아요. 아리아나 그란데가 왜 인기 있는지는 알겠어. 자, 장점은 여기까지고요. 장점은 여기까지. 자, 아쉬운 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입니다. 위키드 팬들 난리나. 뭐? 노래가 아쉬운 점이라고? 사실 이런 말 하기에는 굉장히 창피하지만 노래를 일단 몰라요. 이 노래를 몰라. 노래를 알면 노래의 힘을 빌려서라도 보겠는데 잘 모르다 보니까 다 너무 나한테는 신곡이야. 다 나한테는 너무 신곡이라고. 다들 아시잖아요. 아는 곡과 모르는 곡의 차이를. 만약에 G.O.D가 공연에서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신곡이 나왔어. 사랑해 조용 이거잖아. 예습을 했어요. 차라리 그럼 괜찮죠. 자, 근데 저도 뮤지컬 영화 많이 본단 말이에요. 오페라 유령이나 레 미제라블 같은 영화도 노래를 모르고 봤는데 이때는 노래가 딱딱 꽂힐 만큼 반응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는 건 아는 곡과 모르는 곡의 차이는 아니라는 건데 결론은 제가 생각한 결론은 노래가 취향에 맞지 않았던 것 같다. 개인적인 감상은 좀 종잡을 수 없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노래가 쭉 이어지는 멜로디로 쭉 이어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한 템포 딱 멈췄다가 노래를 탁 진행한다든가 예를 들면은 같은 곡인데 댄스로 갔다가 장르가 확 바뀌면서 락으로 갔다가 또 확 바뀌면서 발라드로 가버리니까 이 노래의 그 멜로디를 예상치를 못하겠더라고. 예상치 못하면은 이제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신선했거나 하나는 취향이 아니거나. 그래서 노래가 취향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나한테 매력을 확 끌어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
이건 개인적인 거예요, 정말. 그리고 사운드 문제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다른 헐리우드 영화보다 사운드가 임팩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스피커에서 울리는 그 볼륨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뮤지컬 영화에선 대체로 말하는 것과 노래하는 것의 톤이 자연스러운 것과는 달리 여기는 녹음한 걸 트는 느낌이 강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대사를 치다가 배가 고파, 나는 배가 고파요 하잖아요. 그때 그 톤이 되게 일정하게 들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아무리 녹음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라이브로 진짜 부르는 것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녹음한 걸 다시 듣는 느낌이었어. 아유 배가 고프다. 나는 배가 고파요. 나는 배가 고파요. 이 노래가 녹음을 한 것 같은 느낌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런 사운드 문제들도 분명히 나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포퓰러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나마 이 위키드 안에서 그나마 기억이 나는 노래가 포퓰러였어요. 노래를 잘 몰라요. 진짜 아예 모르는 뮤지컬은 아예 진짜 잘 몰라요. 뭐 들어본 적 있어요, 뭐.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 자, 개인적으로 별로인 스토리가 하나는 목적과 별개로 모험을 떠나는 스토리를 별로 안 좋아하고요. 제가 이제 누누이 얘기했지만 인사이드 아웃 같은 스토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목적은 이건데 삥 둘러가는 그런 스토리들은 별로 안 좋아하고, 또 하나 별것 아닌 이야기를 확대하는 거, 그런 스토리. 이번 위키드는 후자의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면 엘파바의 탄생 과정, 글린다와의 우정, 학교 생활, 그리고 동물들의 위기, 에메랄드 시티에서 벌어진 일들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2시간 40분이나 걸쳐서 해야 될 이야기인가? 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심지어 이게 끝이 애매해. 좀비 버스도 애매했는데 이것마저도 애매해. 마무리가 된 것도 아니고 2부의 계속은 진짜 난 진짜 너무 화가 났다. 난 너무 화가 났어. 위키드란 작품 자체가 한 편이라고 생각했던 나에게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었어요. 위키드 1편이 아니잖아. 위키드 1편 부제가 이게 아니었잖아. 그냥 위키드로 나온 거잖아요. 나는 이게 한 편짜리 영화인 줄 알았어. 그래서 2시간 40분? 길다. 당연히 한 편이겠지. 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는데 2시간 40분 동안 내내 뭐 별것도 아닌 이야기를 막 계속 하더니만 결국 시간이 다 됐는데 2부에 계속. 저같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수 있다. 제가 이제 좀 세봤는데 아니 1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에메랄드 시티를 안 가는 건 도대체 무슨 상황인가. 전개가 너무 꼼꼼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 세 번째 아쉬운 점, 전체 관람가. 사실 제일 기대한 부분은 바로 마녀라는 소재였습니다. 전부 에거사지시아 리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본격적인 마녀 이야기를 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처음 시작 부분이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마녀다움을 거의 보지 못했다는 거. 고작 물건을 몇 개 옮기는 정도? 빗자루를 타는 거? 요거 말고는 마법을 부리는 게 별로 많이 있었나? 없었다는 거지. 거기다가 친구들과의 아름다운 우정 이야기라니 진짜 너무 동화 같고 뷰티 뽀송뽀송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위키드가 너무 유명한 뮤지컬이어서 이런 내용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같이 때가 묻은 사람들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너무 아동스러운 내용이라서 되게 황당했어요. 아니, 되게 당황했어요. 이거 뭐 패딩턴보다 순수하고요. 애니메이션 장화치는 고양이보다 더 귀염귀염하다고 해야 될까? 나 이런 내용을 전혀 몰랐다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모로 모르는 사람으로서 배신감이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물론 이건 제 탓일 수도 있죠. 근데 영화마다 다 정보를 찾아가면서 볼 수는 없어요. 네, 저 같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네 번째. 이건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는데 네 번째는 신시아 에리보, 주인공이죠. 제가 뭐 여기서 연기를 논할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아까도 말씀 계속 드린 것처럼 위키드 바보인데 그 바보로서 좀 꼽고 싶은 건 이게 지금 대학 시절을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영화를 보면서 신시아 에리보가 좀 나이가 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검색을 해봤죠. 검색을 해봤더니 신시아 에리보가 87년생, 그것도 1월 8일생이더라고. 그러면 뭐 빠른 으로 해서 나랑 거의 동갑이란 건데
대학생 역할을 맡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아리아나 그란데도 그런 거야? 그래서 검색을 해봤더니 아리아나 그란데는 93년생이야. 31세. 그나마 나아. 너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근데 그걸 친구로 이렇게 만들어 보잖아. 이게 아니 흑인이고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굳이 신시아 에리버를 캐스팅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요. 물론 차태현이나 히로스에 로코나 고등학교 학생 연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게 미스 캐스팅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의 풋풋함을 느끼기에는 좀 어려웠다거나 해야 될까? 모르겠습니다.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는 못 느꼈다. 그래서 이 편이 나올 것 같은데 솔직히 이런 상태면 전 극장에선 안 보러 갈 수도 있겠다. 나오면서 막 다짐을 했어. 물론 리뷰 때문에 보기는 하겠지만 다시는 안 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괴로운 시간이었어요. 2시간 40분은. 거의 4시간, 체감 4시간? 나랑 정반대의 취향의 영화여서 벌써부터 이 편이 나오면은 걱정부터 돼. 내년 개봉이라고 하죠. 내년 개봉. 내가 이거 또 볼 수 있을까? 모르죠, 뭐. 제가 그 사이에 1편을 계속 이제 보면서 익숙하게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2편에서, 뭐 그런 재미들을 알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재밌는지는 모르겠다. 저는 더빙판으로 봤는데, 아까 말한 것 같은 느낌은 안 들었어요. 그리고 이건 정말 사람 차이라서, 사람 차이고, 취향 차이고, 개인적인 성향 차이라서, 저같이 안 느끼는 사람들도 많으실 수 있어요. 예, 많으실 수 있는데 저는 딱 가자마자 딱 들어갔어. 그대로 감상을 알려드릴게요. 쭉 그 배경이 나오면서 막 빨려 들어가. 노래 좋고 빨려 들어가고 판타지 같은 배경 좋아. 근데 이제 주인공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해. 근데 시민들은 뭐 죽여야 돼, 잘 됐어 막 이런 얘기를 해. 그래, 뭐, 그런 얘기겠지. 근데 갑자기 내가 아는 서쪽 마녀는 말이야. 그러면서 과거가 과거로 들어가. 그리고 과거 들어가서 학교에 입학한대. 그리고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막 기숙사 얘기 나오고 하는데 30분이 넘어가는데도 학교 이야기가 아직 본론이 시작하지도 않은 거야. 그때부터 하품이 나오기 시작해. 아이고. 이야기가 막 전개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입학 하루야. 수업 들어가고 기숙사 들어가고 입학하고 아니 1시간이 지났는데 아직 학교 생활이 며칠밖에 안 됐다고? 그리고 에메랄드 시티로 가야 되는데 에메랄드 시티로 가는 것도 너무 이상하게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뭔가 클라이막스가 있고 막 굴곡이 있었는데 뭐 아무것도 없네? 이상하네. 졸려. 노래도 안 들어.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한국 뮤지컬 배우들이 성우했는데 잘 어울렸어요. 오히려 저는 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 더빙된 버전을 보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은 극장에 간다는 건 어쨌든 내가 익숙한 언어로 듣는 게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 같은 경우는 익숙하지 않은 영어를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듣고 그리고 자막으로 보고 시선을 자막으로 또 봤다가 그림 봤다가 자막으로 봤다가 그림 봤다가 이런 식이잖아요. 그럼 벌써 수고로움이 한 3가지가 생긴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덜어주고자 아예 한국판을 봐서 노래를 그냥 한국어로 들리고 감정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게 오히려 나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일단 영어판을 봤고 그런 점에서 별로였어요. 너무 신경 쓸 게 많았어. 한국 뮤지컬 배우랑 잘 어울렸다고 하니까 너무 잘 된 것 같고 저도 좋은 캐스팅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 점은 상당히 좋았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결국에는 가장 중요하게 나오는 게 대립이 친구 간의 서로 다른 인물이 친구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얻는 성장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의 나이쯤 되면은 그런 친구와의 관계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 내가 이제 어른이 돼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리고 또 전 티잖아요. 티다 보니까, 막 거기서 막 꽁냥꽁냥하고, 막, 아니나 그랬는데, 얘한테 새침대기 짓 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막, 소녀소녀한 감성이라서, 오히려 여성분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겠다. 근데 나같이 티인 남자들은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